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해겔과 포스트 모더니즘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마침내 인할트가 끝나고요. 인할트는 목차를 이야기하는데 마침내 오늘 폴 레데, 그러니까 서문, 여러분 해겔의 정신현상학에서 폴 레데, 서문과 아인라이팅, 이걸 서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폴 레데와 아인라이팅은 달라요. 두 개가 함께 쓰여져 있는 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폴 레데는 전체 작품에서의 어떤 그 구조 전체를 학의 관점에서 논의한다라고 한다고 볼 때에 아인라이퉁은 마치 비센샤프트 데어 에르파룽 데스 베부스트자인스, 그러니까 의식의 학의 어떤 그 경험의 학, 의식의 경험의 학을 다루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폴 레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잡고 그 다음에 해겔의 사유 전체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나가는지를 세밀하게 해겔의 문체와 더불어서 파악된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가슴 떨리는 시간인데 세 번째 왔습니다. 마침내 해겔의 문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독일어 문체가 얼마나 복잡하고 생명력 넘치고 그 다음에 마치 움직이는 듯한 그러한 짜임새를 갖고 있는지 해겔의 문체, 여러분들 예도와 함께 같이 체험해 보시면 정말 철학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수십 편의 강좌를 통하여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능하신 분은 예도 TV를 꼭 후원해 주십시오. 자, 오늘 강좌 시작합니다, 여러분. Eine Erklärung, wie die einer Schrift in einer Polrede nach der Gewohnheit vorausgeschickt wird.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 에얼클레룽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폴레데를. 에얼클레룽은 선언이란 뜻도 있지만요, 설명이란 뜻이 있어요. 설명. 자, 복잡하게 진행되는 독특한 문체입니다, 여러분. 자, 시작합니다. 습관적으로 서문에서 아이널 슈리프트, 저술에 앞서 보내지는 설명은, 이런 뜻이에요. 약간 의역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문에서 설명은 저술에 앞서 보내지는데, 이 설명은 뭐에 대한 건가 하면은 그 뒤에 또 하이픈하고 위벌된 쯔베크 덴델 펠파슬 지히 인 이얼 폴게제트 조비 위벌디 펠 안나숭엔 운트 다스 펠 헬트니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설명인가 하면은 첫 번째가 저자가 서문에서 자기 자신의 앞서 둔 목적. 여러분, 보통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서문에서 그 저술의 목적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목적. 두 번째는 위벌디 펠 안나숭엔. 펠 안나숭엔은 뭐죠, 여러분? 동기입니다, 여러분. 동기와 다스 펠 헬트니스, 관계. 그런데 이 두 개는 뭔가 하면은 보린 에얼지 주 안덤 프리언 oder gleichzeitigen Behandlungen desselben Gegenstandes zu stehen glaubt.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 뭔 말인가 하면 저자가 그것을 또 다른, 여기서 지는 슈리프트를 받겠죠. 저술 혹은 폴레데인데, 이 저술을 또 다른 앞선 혹은 동시대에 동일한 대상을 다루는 그런 것들과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동기와
관계. 이걸 의역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죠? 이 작품은 서문을 포함한 이 슈리프트는 뭐랑 관계되는 거예요? 그 이전 시대의 작품 혹은 동시대의 다른 작품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서문에서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술의 목적, 그 다음에 이 저술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다른 작품, 그 이전 시대나 혹은 칸트나 쉘링이나와의 관계, 피테와의 관계, 예를 들면 또는 동시대의 다른 작품들과의 관계가 있겠죠. 이런 동기에 대한 설명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저자가 둔 저술의 목적에 대한 설명. 두 번째는 뭐야?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그 이전 시대 혹은 또 동시대에 동일한 대상을 다루는 그런 작품들과의 관계가 있겠죠. 그죠? 관계나 동기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네 줄에는 이런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설명은 철학적 저술에 있어서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태의 본성을 위하여 볼 때는 심지어 운파센트 부적절하고 찌백 비들이 히주자인 목적에 반대되는 목적에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는 일반적인 저술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건데 철학 자체에 있어서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왜 그렇죠? 왜 그런 거는 나와요. 철학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진리는 전체인데 이 전체를 다루는 게 바로 철학인데 이런 부수적인 목적이라든지 동시대의 작품의 어떤 그 또 다른 작품과의 관계 맺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루는 거는 부수적이고 부적절하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읽었을 때랑 꼭 비교해 보십시오. 철학에서만큼 기초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은 자들은, 철학이 무슨 윤리책을 읽는 듯한, 그래서 영어와 수학은 과외를 받는데, 윤리는 과외를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번역된 거를 읽으면 된다. 이런 사고가 있죠. 오만의 극치가 1차 자료를 잡게 하지만은 그걸 딱 잡았을 때 그 좌절감은 그죠? 코미디로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독일인들이 학부를 철학을 전공한 자들도요. 이 책을 잡으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요. 철학 소를 이해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 1차 자료를 붙잡고 철학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된 자가 이걸 붙잡고 읽어요. 정말 웃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이 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잡으면 읽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나는 이걸 이해하지 못할까? 참. 이쪽 전문 계열에서 20년, 15년 이상을 전공한 자도요. 이 1차 자료를 잡으면 손이 벌벌 떨리고 한 페이지를 이해하는 데 에너지는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 그래 이거는 강의가 1시간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가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겁니다. 침묵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고요. 훔쳐서 듣고 훔쳐서 강좌에 써먹으면서도 저는 다 이런 쪽으로 헌신을 할 마음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자세로
접하는 자들, 머리에 불을 켜고 책상에 앉아서 필기하고, 그 다음에 영어와 독일어의 원서를 들고 있는 자들요, 정신 바짝 차려서 따라오십시오. 이런 강좌는 제가 볼 때 미국에도 없고 유럽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간의 문제도 있고, 또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은 또 다른 거는 장소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상당한 에너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불가능합니다. 유튜브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예도가 그래서 지금 이걸 나가고 있는데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들 계속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 철학에 대하여, 서문에서 철학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적절하게 보이는 것. 그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서문에서 철학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알맞다,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어떤 작품의 성향과 관점을 역사적으로 서술하는 것. 줄 빡빡 치고 따라오셔요. 두 번째, 일반적인 내용을 역사적으로 서술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를 서술하는 것. 그래서 이리저리 말해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주장들과 그 다음에 확신들을 연결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보통 서문에서 다루어진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러한 성향과 관점과 일반적 내용과 그 다음에 결과들을 역사적으로 서술하는 것, 이런저런 진리에 대한 주장들과 그 다음에 확신들을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은 철학에서 서문에서 말해지는 것이 알맞은 이런 것들은 계속합니다. 철학적 진리가 서술되는 그런 방식, 어떤 방식 안에서 철학적 진리가 서술되는데, 이런 철학적 진리가 서술되는 방식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다른 철학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문학이라든지 다른 학문에서의 서문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게 이런 역사적 서술들인데, 이런 것들은 진리를 직접 다루는 철학적 진리를 서술하는 방식에는 적용될 수 없는 거야. 이런 거.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제 계속 나갑니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자, 또한 철학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개별적인 것을 자체 안에 포괄하고 있는 보편성의 요소에서 본질적으로 나타나. 그게 철학은 개별적인 것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것의 요소에서 본질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철학에서는 다른 학문의 경우 그 이상으로 철학에서는 가상이 나타나. 가상, 샤인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다른 학문에서는 가상이 안 나타나는데 철학에서는 가상이 나타날 수 있어. 그건 전체를 다루는 것이고, 과정을 다루는 것이고, 발전을 다루는 것이고, 완성을 다루고 목표를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목적과 완성은 철학의 어떤 철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 예도한테 가끔 누가 답이 뭡니까? 이래요. 참 코미디죠? 요런 문제가 있는데 답이 뭐냐? 참. 답보다 문제 제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문제 제기가 훨씬 중요해요. 앞으로 점점 여러분들이 철학에 무르익어 간 자들은, 그죠? 그런 아주 1차원적인 수준에서
넘어가는 자들이 많겠죠. 이미 예도의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세계 곳곳,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유가 깊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자, 계속 나갑니다. 어떤 가상이 다른 학문에서보다 더 많이 철학에서 발생하는가 하면은 마치 목적과 최종적인 결과에서 사태 자체가 심지어 그것의 완전한 본질에서 표현되기나 하는 것처럼 그런 가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정 자체가 중요하고 과정 자체를 포괄한 시작과 과정과 목적 전부 다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철학이 마치 목적을 다루고 그 목적에서의 완성을 다루며 그래서 특정한 질문에 대한 결과만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상이 이해가 되죠. 쏙 들어오죠. 해결의 의도가 확 들어오잖아. 혼자 읽을 때 뭔 말인지 몰랐던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자기는 철학적 진리를 목적이나 완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결과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결과를 산출한 시작과 과정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며 이 전체를 자기 자신의 철학의 목표로 갖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재밌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헤겔한테는 폴엔동, 완성이나 레줄타트, 결과, 그 다음에 또 뭐야? 정답, 안트보르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고 이 과정의 발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데 적용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런 인간들이 있어. 미래에 언젠가 내가 대박이 나서 그런 인간이 돼야지. 목적을 딱 심어줘. 이게 교육하는 자들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 특히 선생들이라든지 교수들. 이런 거 진짜 순진한 거야. 아니, 자기 삶에서 그래서 대박이 나서 나중에 성공하면 그럼 뭐 할 건데? 그럼 그 성공하는 목적이 있는 삶은 좋죠. 그런데 지금 모든 현재의 시간을 목적에다가 맞춰놓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만 맞춰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오직 목적을 향하여서만 노력하는 거야. 삶은요, 어린 시절이 더 중요하죠. 우리는 늙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나요? 인간이 아니겠죠. 로봇이겠죠. 돈만 쳐벌다가, 자기 자식만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돈 물려주면은 그게 최고인지 알아, 여러분. 코미디지, 코미디. 지 인생은 없어. 그게 좋은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있는 거야. 어렸을 때, 청소년 때, 그 다음에 결혼 시기의 연애기, 그걸 지나서 40대, 50대 중년으로 접어드는 거잖아. 이제 노년으로 가는 거고 또 넘어서 요즘은 노년이 막 7, 80대 돼야 노년이라 그러는데 60대도 사실은 청춘이죠, 청춘 요즘은. 근데 문제는 뭐야? 인생은 다 소중한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건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모든 걸 거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지금 현재 살아가는 데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목적을 성취했을 때 얼마나 많은 타자들을 죽이고 살아야겠어. 성공하면 내가 한번 보자. 코미디지, 여러분. 이런 사고를 버려야 된다고. 서울대학교를 가는 게 목표다. 고등학교 3년을 온전히 거기에 희생하여 삶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런 자본주의에서 드러나는 이런 이상한
목적론적인, 이런 목적지향적인, 그래서 경쟁에서 이긴 자는 경쟁에서 진 자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공한 자들 많잖아요. 돈 좀 벌었어. 그 오해라는 거야. 그래. 지 인생인 거지, 그게. 지 인생을 다 허비해서 마지막 목적에 도달했어. 그 목적에 도달하면 그게 행복한가요? 여러분들? 인생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막상 도달하면 허무한 게 그래.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부터의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게 불행하든 아니면 행복하든, 자본주의는 너무요 행복거립니다. 삶을 몰라요. 조금만 역경이 와도 타자를 고발하고 타자들을 나에게 조금만 그러면,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들이야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부추기고 있고, 코미디죠 여러분. 아니,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이런 게 없는 거야. 인권 하면서 그냥 어린아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이런 교육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성공지향적인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심어준다니까. 우리의 인생은 과정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다 중요한 거예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중요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또 그 불행 속에서 자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또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는 곳에서 인생의 참된 맛을 느끼는 자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목적으로 바로 가는 것을 해결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모든 것이 다가 소중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전체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 목적이 있으면 그걸 향하여 막 나가는 거. 그런 삶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속도가 가져다준 목적지향적인,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주변이나 옆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인간이 얼마나 많아. 그러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전한 본질에 대항하여서 실행은 본래적으로 비본질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목적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가면 이 목적이 본질이다, 이렇게 보면은 다른 나머지는 비본질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사실은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건데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목적과 결과와 답이 뭐냐, 바로 이래요, 여러분. 지는 노력하지 않고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해서 얻으려고 그래, 모든 결과물들을. 이런 것들 정말 무책임한 거죠.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이에 반하여, 이런 것에 반대하여 보편적인 표상 안에서, 자, 어떤 예를 들면 아나토미가 나와, 해부학이 나와, 해부학의 어떤 일반적인 표상 안에서 예를 들면은 육체의 부분들의 지식들을 그것에 살아있지 않는 현존재에 따라서 고찰을 해. 그게 해부학이죠. 해부학이 뭐야? 해부를 해서, 해부학은 뭘 유기체를 다루지 않아. 인간의 육체도 유기체로서 다루지 않고 무기물로서 다루는 거죠. 그렇죠. 살아있지 않아야 해부학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해부해서 인간의 뼈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해골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팔과 다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육체의 부분들을 살아있지 않는 현 존재에 따라서 고찰하는 게 해부학이에요. 이런 것에 있어서, 이러한 일반적 표상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확신한다. 뭘 확신하는가 하면은 사태 자체를, 곧 사태 자체가 뭔지 알아요. 해겔이 설명해 놨어. 곧 den Inhalt dieser Wissenschaft, 이러한 학문의 내용이야. 이 내용, 사태 자체를 아직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확신하며 더욱이 개별적인 것들을 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부분과 전체를 다루는데, 이런 해부학의 신뢰를 봤을 때 사람들은 이 학문의 내용을, 사태 자체를 아직 완전하게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개별적인 것들을 더 확실하게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과 보편, 의 관계, 그 유기체적인 그러한 것들이 결합되어서 특정 목적을 향해 가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해결은 진리를 전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는 전체다. Das Wahre ist das Ganze. 진리는 전체. 근데 이 전체는 목적과 결과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목적과 결과로 가는 시작과 과정 전체, 되어가며 과정 전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런 철학이 계속 나갑니다. 재밌죠? 해결의 문체가 다 들어오죠, 여러분. 다 들어오잖아. 자, 그 다음 더 나아가서 학문이라는 이름을 정당하게 운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식의 총합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분들을 딱 모아놨어. 부분 대가리 속에 그 정보를 그냥 아그레가터, 영어로 에그리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이건 라틴어 계열이에요. 아그레가터, 총합하는 거야. 총계적으로. 이런 지식, 개별 지식들을 그냥 해부하게 손가락, 발가락 이걸 다 모아놓고 이게 사람, 이게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해결은 이런 총합에 있어서 이런 지식들, 지식들을, 학문이라는 이름을 정당하게 운용하지 못하는 이런 지식들의 총합에서는 목적과 어떤 이러한 보편성, 목적과 이러한 보편성에 대한 그러한 대화는, 자, 계속 나갑니다. 다음과 같은 것, 곧 내용 자체, 그리고 이러한 신경, 그리고 이러한 근육 등등에 대하여 말해지는 그러한 역사적 방식과 무개념적 방식과 결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뭔 말이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아낼 게 뭐야? 해부학에서 다루죠. 해부학의 뼈들을 관찰했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부분으로 관찰하고, 이 신경이 어떻고, 근육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비역사적인 거야. 왜 그런 거야? 왜 무개념적인 거야? 개별의 부분들만을 이야기하고, 이걸 총체적으로, 유기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은,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을 총합하면은 학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해결은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나서 신경이 어떻게 되고 근육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이 의학과 비슷한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생명운동의 총체성을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 철학에서는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진리는 전체이기 때문에. 진리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해겔이 말하는 전체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모으면 전체가 된다. 이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해겔은.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자라나고 발전해 가는지를 부분을 고찰하면서도 언제나 이 전체의 발전과 함께 관계 맺음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운동성 자체에 신경을 쓰는 그런 철학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안에서의 부분들을 함께 보는 그런 것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해부 아나토미, 해부학에서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학문을 바라보는 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해겔의 의도를 따라오겠죠,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이델 필로소피 힌게겐 이에 반하여 철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동일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비동일성인가 하면 이런 방식을 사용하여, 그리고 이 방식들이 철학 자체에 의하여 진리를 파악하는 데에 능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런 것들은 제시되게 된다라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아나토미에서 추구하는 뼈는 뼈대로 개별성의 지식을 총합하면 인간은 이렇게 된다. 이런 식의, 그래서 근육은 어떻고 신경은 어떻고 이런 모든 것들을 부분으로 딱딱딱딱 세분화하였어. 그걸 나중에 총합해, 아그레가트해. 이러면 전체가 된다. 이건 아니라는, 이렇게 나가는 건 안 된다. 이해가 되죠. 생명운동이 빠졌잖아. 변증법이 없어.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은 철학에 의하여 진리를 파악할 능력이 없다. 여기 독일어로 unfähig, die Wahrheit zu fass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파악할 수 없는 거야, 이런 거는. 그래서 비동일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너무 재미있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야. 한국어 번역은 어디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전혀 몰라요. 자, 계속 나갑니다. 벌써 한 달락에, 한 페이지가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다고. 자, 두 번째 단락. So wird auch durch die Bestimmung des Verhältnisses, das ein philosophisches Werk zu anderen Bestrebungen wiebelten selben Gegenstand zu haben glaubt. 이렇게 나. 자, 이와 같이 또한 관계의 규정을 통하여, 자, 하나의 철학적 작품이 동일한 대상을 다루는 다른 노력들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낯선 관심이 이끌려 들어오게 되고, 또 진리의 인식에서 관건이 되는 바로 그것이 어두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은, 철학적 작품이 동일한 대상을 다루는 다른 노력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 이거는 해결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데리다의 목표입니다. 데리다. 맞죠? 하나의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 상호 텍스트성을 이야기해요. 해결은 진리 자체를 다루겠다라는 거. 누가 어떻고, 칸트의 철학이 어떻고, 그 다음에,
셸링의 철학이 어떻고, 그 다음에 또 피테의 철학이 어떤지, 이런 것들의 상호 텍스트성이 뭐고, 그래서 철학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자기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진리 전체가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지 되어감 자체에 관심을 가지겠다. 이해가 되죠? 어떤 작품이 다른 작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이런 건 논문에서 다루는 거죠. 이런 거 관심 없다는 거야. 이런 거. 한 텍스트에서 다른 텍스트로 가서 거기에서 그 시대에는 어떤 말을 했고, 이런 건 관심 없다는 거야. 지 철학을 하겠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리를 인식하는 것에서 관건이 되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 페얼뚱켈트, 어두움에 쌓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두움에 쌓이는 것이 돼버려. 이렇게 되면 아직 해결의 의도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So fest der Meinung der Gegensatz des Wahren und des Falschen wird, 어떤 철학적인 의견, 마이농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독일어로 따라오시는 분, 이 부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der Meinung은 삼격이에요. 여기서 삼격이고 페스트와 연결되어 있어. 페스트, 확고한. 그러니까 뭐뭐에 확고한 할 때 이 페스트에 걸리는 게 der Meinung이야. 주어가 der Gegensatz예요, 이 문장에서. 자, 참다운 것과 거짓된 것의 모순이 der Meinung, 어떤 견해, 철학적 견해, 의견, 생각, 사념 다 돼요. 이런 철학적 의견이나 견해에 참다운 것과 잘못된 것, 진리와 비진리, 진리와 오류의 모순이 확고해지는 것만큼 그런 방식으로 이 철학적, 얘도 의역한 겁니다. 이 철학적 마인농, 견해, 의견, 사념, 생각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철학적 체계에 대하여 찬성을 할 수도 있어. 바이슈틴뭉을 줄 수 있고 비덜슈프루후 모순을 보낼 수도 있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의 대립이 확고해져. 어떤 철학적 견해를 가진 그런 사념, 생각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철학적 체계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기에 대해 바이슈틴문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비덜슈프루후 모순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맞죠? 왜? 이 모순이 확고해져 버렸으니까. 참다운 것과 거짓된 것의 개겐자츠, 모순이 어떤 der Meinung, 견해나 철학적 사념과 생각과 의견에 확고해지면은 그 의견은 이러한 것들을 두 가지 태도로 다 취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맞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모순과 혹은 찬성을 두 개 다 기대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성향을 보이게 되고, 혹은 이런 것에 대한 설명 속에서 하나나 다스 아인에 오들 혹은 다스 안더러 하나의 이쪽이나 다른 저쪽의 것들을, 그죠?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것의 설명 속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 가지 다를 통찰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 거야? 어떤 생각에 아직 참다운 것과 잘못된 것, 진리와 비진리, 그 다음에 참다운 것과 오류적인 것, 이런 것들의 대립이 확고해졌을 때 이런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재밌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농입니다. 여기서 지는 이런 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게 어렵다고.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가 어려워. 이러한 철학적 사념, 철학적인 어떤 사유, 생각은 이때의 철학적 체계의 상동성, 슈이덴하이트, 다름을 개념 파악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철학적 사념, 의견, 생각이 이 다름 속에서 오직 모순을 볼 때에 이때에 그 철학적 마이농, 의견은, 생각은 철학적 체계의 다름을 개념 파악하기보다는 차라리 줄 빡빡 치십시오. Die Fortschreitende Entwicklung der Wahrheit, 진리에 계속 진행해 나가는 발전을 개념 파악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철학에서 어떤 전체의 과정에서 비덜슈프르후 모순이 나타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모순 자체, 부정성 자체가 뭐야? 오히려 철학적 체계의 발전을 폴트슈라이텐데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엔트비클롱 발전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농 견해와 철학적 사유는 뭐죠? 이러한 발전을 다름 속에서 사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겔이 의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죠? 그게 모순은 꼭 모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줄 빡빡 치고 들으셔요. 이제 엄청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이제 거의 다 강의가 끝나가는데요. 자, Die Knospe verschwindet in dem Hervorbrechende der Blüte. 자, 맹아. 여러분, 맹아 알죠? 싹. 싹이 있겠죠. 맹아는 꽃의 터져나옴으로 사라져. 맞죠? 여러분들 꽃이 피기 전에 뭐가 있어? 꽃에 싹이 있죠. 이 싹은 꽃이 피면서 나오면서 사라져 버려. 두 번째, 이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저것은 이것에 의해서 반박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저것이 뭐야? 크노스페, 싹은 꽃에 의하여 반박돼 버려. 그래서 꽃이 피면 싹은 사라져 버려. 정말 재미있죠. 이 현상을 철학적으로 비덜리겐, 반박하다라는 거, 영어의 리퓨트입니다. 반박하다라는 개념에 헤겔이 적용하고 있어요. 논리학적으로. 계속합니다. 그리고 자, 바로 이런 방식으로 열매를 통하여 꽃은 식물의 잘못된 현존재로서 에얼클레어트 선언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설명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게 되면 꽃은 어떻게 돼? 꽃은 잘못된 현존재, 식물의 잘못된 현존재로서 선언되고, 그리고 이 진리로서 저것은 뭐죠? 열매야. 열매는 바로 이것의 자리에 대신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꽃. 그러니까 열매가 피면 또다시 꽃의 자리에 진리로서 열매가 들어오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잠깐 변증법적인 과정을 봅시다. 처음에는 뭐야? 자, 나무가 있어. 사과나무가 있어. 사과나무에 맹아가 뭐죠? 맹아는 처음에 꽃이 펴. 꽃이 피면 처음에 싹은 사라져. 맞죠? 그리고 꽃이 피어서 일정 기간 동안 있으면 질리는 꽃이 돼버려. 그러다가 열매가 사과라는 열매가 맺어지면 꽃은 없어져 버려. 맞죠?
이런 식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 야, 이게 생명 과정이죠. 오늘 정말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형식들은 스스로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억압해버려. 페을드랭엔 뭐죠? 싹과 크노스페, 그 다음에 블리테, 꽃, 마지막 프루히트, 열매, 이 세 가지는 서로 구별되죠. 그 다음에 서로를 억압해 서로 조화가 아닌 것처럼 보여. 뭔 말이죠? 이거는 변증법적 단계에서 여러분 싹과 꽃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꽃과 열매는 달라요, 여러분. 사과꽃과 사과는 다른 거예요. 맞죠? 이 세 개가 서로를 구별하면서 서로와 다른 것으로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으로서 서로를 억압해. 이게 다 형식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개별성들에서는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의 과정도 변증법적으로 모순을 일으킨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순은 꼭 나쁜 게 아니야. 맞죠? 일치되지 않아. 그래서 이 모순을 극복하면서 열매로 간다라는 거야. 이미 헤겔의 의도를 여러분들은 이런 비유 속에서 이미 다 읽어냈어요, 여러분들. 그죠? 너무 재미있잖아요.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목이 다 쉬었어요, 지금 여도가. 그러나, 이러한 것들의 플리시게 나투얼, 물 흐르는 듯이 흐르는 본성, 본성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유기적 통일성의 계기로서 만들어. 맞죠? 이 형식들이 뭐야? 싹과 꽃과 열매. 이런 형식들을 하나의 유기적 통일성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헤겔의 의도를 알겠죠? 개별적으로 볼 땐 모순으로 나타나지만 전체로서 볼 때는 하나의 조화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1차 자료가 왜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지금. 이 세 번째 강좌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플리시게 나투얼, 물 흐르는 듯한, 그래서 액체적인, 아주 유동적인, 흐르는 나투얼, 본성을 갖는 거야.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기적 통일성 안에서는, 계기들 안에서는 이런 형식들은 서로 모순적으로 투쟁하기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가 다른 것만큼 그렇게 필연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맞죠? 서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볼 때는 모순적이지 않아. 모순적이면은 그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순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뭐죠? 그것들은 하나는 다른 것만큼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싹이 없는데 꽃이 필 수 있나요? 꽃이 없는데 열매를 어떻게 맺어? 전부 다 각각은 다른 것만큼 필연적이에요. Not bendig. 야, 재밌죠,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줄 빡빡 치십시오. Diese Gleichung Notwendigkeit macht erst das Leben des Ganzen aus.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부분에서. 사실 정신현상학 전체의 주제입니다. 줄 빡빡 치십시오. 이러한 동일한 필연성은 비로소 전체의 생명을 형성하는 거야. 맞죠? 이러한 동일한 필연성. 뭐죠? 싹은 싹 나름대로 필연성이 있어. 이 전체 구조에서. 꽃은 꽃 나름대로의 필연성이 있어. 열매는 열매 나름대로의 필연성이 있어. 인간들은 열매만 보는 거야. 그런데 이 과정 전체가
에서 하나만 빠지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본주의는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아셔요. 자,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필연성은 전체의 생명을 형성하는 거예요. 야, 재밌죠?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철학적 체계에서의 모순은 부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개념 파악하지 않곤 한다. 습관적으로. 자기는 이렇게 했는데 철학적 체계의 모순은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개념 파악하지 않는 성향이 있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않으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파악하는 의식은 또한 이러한 모순을 그것의 일면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서 그 자유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하는 법을 알지도 못해. 이런 것들을. 그리고 서로 싸우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거슬리면서 모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의 형태 속에서 상호 필연적 계기를 인식하는 이런 법도 알지도 못해. 이해가 되죠? 이런 철학은 거부하겠다 이 말이야, 헤겔이. 이제 파악이 됐죠? 그런데 헤겔은 뭐야? 이런 식으로 꽃이 피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과정에서 봤듯이 이런 전체의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전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변증법적 운동의 철학을 수행하겠다라는 거야, 헤겔은. 이해가 되죠? 여기 논리학이 왜 적용돼? 정반합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논리적인 정반합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니요. 그래서 모순적인 것 안에서 필연적인 어떤 그러한 긍정성을 파악하고, 그죠? 그리고 이런 모순적이고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의 형태 안에서 상호적으로 필연적인 계기를 인식하려고 하는, 다른 철학의 체계의 모순들은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만 자기는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진리는 전체다, 과정 자체가 진리다 라고 하는 이러한 철학을 수행하겠다라고 헤겔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여도는 물러갑니다. 추스.